한강뷰 삼촌이야. 오늘 시장 진짜 험했어. 코스피가 7% 넘게 빠지면서 8천선이 무너졌고 반도체가 통째로 주저앉았어.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맞은 게 SK 하이닉스야. 하루에만 마이너스 14%. 5거래일로 보면 25% 빠졌어. 300만원 넘던 주식이 지금 220만원이야. 근데 삼촌이 오늘 하이닉스를 들고 온 이유가 있어. 이게 하이닉스가 뭘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거든.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 세계에서 HBM 제일 잘 파는 회사야. 그런 대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던질 자리인지 담을 자리인지 회사부터 차트까지 다 까볼게. 끝까지 봐. 먼저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거 알아야 팔지 살지 판단이 서. 시작은 미국 메타야. 페이스북, 인스타 하는 그 회사. 메타가 자기가 AI 돌리려고 사놓은 컴퓨팅 파워가 남으니까 그걸 남한테 클라우드로 되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 순간 시장이 AI 반도체가 이제 남아도는 거 아니야?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우르르 빠졌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6% 넘게 빠졌고 그 공포가 한국으로 넘어와 삼성 하이닉스를 때렸어. 특히 하이닉스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차익 물량이 쌓여 있었거든. 공포가 오니까 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삼성보다도 더 크게 빠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월가 전문가들이 바로 반박했어. 이건 메타가 자기 투자금 좀 회수하려는 행보일 뿐이지 반도체 업계 전체가 과잉이라고 연결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삼촌도 여기 동의해. 하이닉스 실적이 꺾였다? HBM 주문이 끊겼다? 아니야. 순전히 AI 과잉 아니냐는 공포 하나로 그동안 많이 오른 대장이 차익 매물 맞은 거야. 자, 그럼 SK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냐? 이거 정확히 알아야 왜 눌림목으로 보는지 이해가 돼.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의 진짜 심장은 HBM이야. HBM이 뭐냐면 AI 그래픽 카드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 엔비디아 AI 칩 한 장에 이게 여러 개씩 붙어. AI 시대에 진짜 쌀 같은 거지.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세계 1등이야. 그냥 1등이 아니라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 물량의 60%에서 많게는 70%를 하이닉스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와. 엔비디아가 쓰는 HBM의 절반 이상을 하이닉스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대체가 안 되는 자리지. 여기에 SK그룹이 하이닉스에 1조 4천억을 새로 투자하기로 했어. HBM 만들 공장을 더 키운다는 거야. 수요는 넘치는데 만들 걸 더 늘린다. 이게 하이닉스 스토리야. 오늘 공포에 크게 얻어맞았지만 회사가 하는 사업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중이라는 거지. 물론 정직하게 하나 짚을게. 하이닉스가 차세대 11기가 속도 테스트는 아직 최적화 중이고 그 부분은 삼성이 먼저 통과했어. 근데 이건 하이닉스가 밀린다는 게 아니라 전체 물량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압도적이라는 거. 이 균형을 알고 봐야 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냐? 솔직하게 말할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고 미국발 AI 과잉 논쟁도 하루 이틀에 정리되는 게 아니야.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으면 며칠 더 밀릴 수도 있어. 이건 인정하고 가야 해. 근데 중장기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이제 시작이고 HBM 수요는 계속 늘어. 그 시장의 압도적 1등이 하이닉스야. 300만원 넘던 대장주가 매크로 공포 하나로 218만원까지 왔다는 건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 오른 만큼 가격이 눌린 거야. 그래서 삼촌은 이 자리를 한 번에 다 사는 자리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나눠서 담아가는 눌림목 자리로 봐. 반드시 비중 관리하고 손절 라인 정해놓고 그건 이따 차트에서 정확히 짚어줄게. 근데 하이닉스만 보면 반쪽이야. 같이 봐야 할 종목이 하나 있어. 테크윙. 테크윙이 뭐 하는 회사냐면 HBM을 다 만든 다음에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장비 큐브 프로버라는 걸 만들어. HBM은 칩을 여러 층 쌓아서 만드니까 검사가 엄청 까다롭거든. 이 검사 장비 분야에서 테크윙이 핵심이야. 하이닉스가 HBM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검사 장비도 더 필요해져. 그러니까 하이닉스 HBM이 잘 나가면 가장 직접적으로 따라붙는 자리인 거지. 삼성 쪽 소부장이 칩을 쌓아 붙이는 조립 장비라면 테크윙은 그 뒤 검사 단계야. HBM 밸류 체인에 서로 다른 칸을 먹는 거지. 테크윙도 오늘 반도체 쇼크에 18% 넘게 빠졌어. 47,450원.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하이닉스랑 똑같이 매크로 공포에 눌린 거야. 대장이 돌면 이런 소부장이 더 크게 튀는데 대신 변동성도 더 크니까 이것도 나눠서 접근해야 해. 자, 여기까지가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고 오늘 왜 빠졌는지였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말로만 눌림목이다 하면 안 되잖아. 차트를 까보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이 자리가 차트상 어디쯤인지 7가지 지표로 검증해 볼게. 첫 번째, 거래대금. 오늘 SK하이닉스의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알아? 약 27조 원이야. 하루에 27조.
삼성보다도 큰 돈이 오늘 하이닉스에서 돌았다는 거야.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다는 건 큰 손들이 크게 움직였다는 1차 신호야. 근데 여기서 삼촌이 정직하게 짚을게. 오늘은 이 큰 거래 대금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터진 날이야.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걸 차익 실현하고 공포에 던지는 물량이 컸다는 거지. 그래서 거래 대금 하나만 보고 돈 들어왔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 판이 크게 돌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고 그 돈이 어느 방향인지는 뒤에 수급에서 정확히 갈라줄게. 일단 판은 엄청 크게 돌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 번째, 거래대금 증가율. 오늘 하루 거래대금은 25조로 크지만 최근 5일 평균과 비교하면 딱 1배 수준. 평소랑 비슷해. 폭발적으로 더 터진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진짜 바닥 투매가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평소에 서너 배씩 폭발하거든? 근데 하이닉스는 최근 5일 내내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꾸준히 컸어서 오늘도 그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야. 뒤집어 말하면 오늘 하루에만 미친 듯이 다 던지는 마지막 투매 국면은 아직 아니라는 거야. 진짜 붕괴냐 일시 조정이냐를 가르는 게 이 증가율인데 아직 그 폭발적 투매 신호는 안 나왔어. 세 번째, 시가총액이랑 회전율. SK 하이닉스 시총이 얼마인지 알아? 1558조야. 코스피에서 삼성 다음 가는 2등. 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야. 오늘 27조가 돌았으니 시총 대비 회전율은 2%가 채 안 돼. 숫자만 보면 낮지? 근데 이게 핵심이야. 회전율이 낮은 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덩치가 워낙 커서 그런 거야. 시총 1558조짜리가 하루 2% 가까이 돈다는 건 웬만한 중소형주 여러 개 시총만큼의 돈이 하루에 하이닉스 하나에서 돈다는 뜻이야. 이런 대형주는 잡주처럼 회전율이 팍팍 튀는 게 아니라 큰 자금이 천천히 방향을 트는 종목이야. 그래서 하이닉스는 회전율 숫자보다 그 큰 돈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가 훨씬 중요해. 그 방향이 바로 다음 수급이야. 네 번째, 수급. 오늘의 핵심이야. 삼촌이 여기선 절대 거짓말 안 해. 오늘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하이닉스를 판 건 외국인이랑 기관이야. 외국인이 5일 동안 340만 주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210만 주 넘게 팔았어. 그럼 누가 받았냐? 개인이야. 개인이 5일 동안 540만 주 넘게 사들였어. 오늘도 외국인 70만 주, 기관 137만 주 던진 걸 개인이 200만 주 받아냈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지금 이 하락은 외국인 기관이 미국발 공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그동안 오른 걸 차익 실현하면서 던지는 물량이야. 아직 이 큰 손들이 다시 사자로 돌아선 자리는 아니라는 거야. 삼촌이 방어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큰 손이 아직 파는 중이니까 지금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담고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순매수로 방향 트는 신호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해. 수급이 돌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수급이 돌면 그때 비중 늘리는 거야. 잠깐 여기서 하나만, 이런 조정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짚어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 거기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누르고 이어서 볼게. 나머지 3개 지표가 오늘 진짜 알짜야. 다섯 번째, 차트 위치. 지금 하이닉스가 차트상 어디쯤 있냐? 52주 최고가가 300만 원이었어. 지금 218만 원이니까 고점 대비 약 27% 내려온 자리야. 오늘 특집 두 종목 중에 조정폭이 제일 큰 게 하이닉스야. 이게 왜 중요하냐? 고점에서 27% 빠졌다는 건 상투에서 물릴 자리가 아니라 한참 눌린 자리라는 거야. 물론 고점 대비 싸다가 무조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야. 더 빠질 수도 있어. 근데 회사 체력은 그대로인데 HBM 세계 1위, 엔비디아 물량 독식인데 가격만 27% 눌렸다면 이건 비싸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 분할로 모아가는 자리로 보는 게 맞아. 삼촌이 좋아하는 자리야. 세계 1등 대장이 매크로 공포에 크게 눌렸을 때. 여섯 번째, 테마. 하이닉스가 속한 자리가 어디냐?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딱 그 정점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크게 몰리는 자리의 대장이 바로 하이닉스야. 순환매로 보면 AI 붐 초기엔 미국 칩 회사가 먼저 갔고 그 다음이 그 칩에 들어가는 HBM이야. 그 HBM에서 가장 크게 간 게 하이닉스지. 오늘 같은 조정은 테마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숨 고르는 거야.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걸 멈춘 게 아니거든. 테마 방향은 살아있고 하이닉스는 대장 자리에서 많이 오른 만큼 크게 눌린 것 뿐이야. 테마가 죽었으면 안 담지만 테마는 살아있어. 마지막 7번째, 차트 패턴. 이게 오늘 방어적으로 보되 왜 완전히 버리진 않는지의 핵심 근거야. 하이닉스 일봉 이평선을 보면 21선, 61선, 121선이 아직 정배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배열이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놓인 상승 추세의 기본 골격이야. 오늘 크게 빠지긴 했지만 그 큰 추세 골격 자체는 아직 안 무너졌다는 거야. 정리하면
큰 추세는 살아있는데 많이 오른 대장이 매크로 공포에 급하게 눌린 자리다. 그래서 삼촌 결론은 이거야. 무너진 차트가 아니라 눌린 차트다. 단 하이닉스는 조정폭이 큰 만큼 61선을 종가로 확실히 깨고 내려가면 그땐 추세가 흔들리는 거니까 비중 줄이고 대응해야 해. 이 라인만 지켜보면 돼. 자, 삼촌이 말로만 담아라 하면 못 믿잖아. 그래서 삼촌이 최근에 알려준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성적표를 딱 보여줄게. 첫 번째 가온전선 6월 26일에 알려줬어. 그때 18만 원이었는데 그 뒤로 쭉 올라와서 고점 32만 원까지 갔어. 고점 기준 78% 올라간 거야.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반도체가 통째로 무너진 이날에도 가온전선은 오히려 신고가를 새로 찍었어.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날에도 제대로 고른 종목은 따로 간다는 거야. 두 번째, 일진전기. 같은 6월 26일 전선 라인에서 같이 짚어준 종목이야. 65,900원에서 고점 84,000원, 28% 갔고 오늘까지 20% 넘게 살아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하이닉스 무섭게 빠졌다고 시장 전체를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공포에 다 던지는 날에도 살아남는 종목은 있고 눌린 대장주는 눌린 대로 자리가 있어. 대신 고점에서 못 팔면 수익도 줄어드니까 분할 손절은 꼭 지키고 오늘 정리할게. SK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공포에 제일 크게 빠졌지만 이건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 오른 만큼 가격이 눌린 거야. HBM 세계 1위, 엔비디아 물량 독식이라는 스토리는 살아있고 차트 골격도 아직 안 무너졌어. 단 외국인이 아직 파는 중이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손절 라인 지키면서 담아가는 자리야. 이런 조정 자리에서 삼촌이 어떤 종목을 먼저 포착하는지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놨어. 무료야. 좋아요랑 구독 누르고 고정 댓글에서 받아가. 다음 영상에서 또 대장주 짚어줄게. 가보자고.